지난 8일 새벽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시즌 전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핵심 경기였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 중 가장 뜨거운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두 팀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요. 리버풀의 경우 이 경기 이전까지 승점 82점으로 승점 83점인 맨시티의 1점 차로 뒤진 2위였고 반드시 경기에 승리해야만 리그 우승을 넘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토트넘도 해당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같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라이벌팀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양 팀에게 있어 이번 경기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물론 경기는 1대1로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지만 경기를 지켜본 한국 팬들에게는 감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의 놀랍고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나와 하루 종일 뜨겁게 매체를 달구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의 리그 한 시즌 20골이라는 기록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직전까지 기록을 갖고 있던 건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던 8586 시즌에 달성한 19호 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록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었고 과연 이를 아시아 선수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해당 경기에는 귀추가 주목되었죠. 그리고 보란듯이 손흥민 선수는 후반 11분경 케인의 패스를 받은 세세뇽이 볼을 낮게 깔아 손흥민 선수에게 논스톱으로 패스했고 완벽한 위치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이를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1대0으로 토트넘이 주도해갔습니다. 물론 이후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에게 골을 허용해 1대1로 경기는 비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손흥민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정확히 클롭 감독의 전술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통해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주시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메르송의 롱패스 직후 리버풀의 26번 로버트슨과 5번 코나테 선수의 행동을 지켜보면 이메르송의 롱패스를 받은 케인이 리버풀의 수비를 제친 후 손흥민의 위치를 본 다음 여의치 않아 반대쪽에 비어있는 세세뇽 선수에게 패스했습니다. 보통의 경기라면 수비하는 선수들은 공격해오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곁눈질하면서 수비 대열을 갖춥니다. 하지만 두른 뒤에 달려오는 토트넘의 세세뇽 선수를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손흥민 선수만을 마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말이죠. 한마디로 최근 골감각에 무르익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리버풀 선수들은 지나칠 정도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후 수비 진영을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흐트러진 리버풀 수비진은 손흥민 선수의 20호 골 대기록에 완벽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완벽한 위치 선정 및 골감각 그리고 손흥민의 무르익은 경기력에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선수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이날 경기를 해설한 인물들은 토트넘과 리버풀 양팀 모두에서 뛴 피터 크라우치와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 로비 파울러 그리고 이제는 해설로 유명한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및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가 함께했고 이들은 모두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퍼디난드는 케인이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의 훌륭한 러닝을 보라며 골루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케인이 볼을 잡고 난 다음 행동에 대해 손흥민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먼저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수비진 2명을 달고 뛰어가는 모습에 퍼디난드는 집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2명의 수비진을 달고 페널티 박스로 진입했고 그렇다 보니 빈 공간으로 세세뇽 선수가 아무런 방해 없이 진입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열린 공간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로 케인은 세세뇽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버풀 선수들이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빠르게 달려오는 세세뇽 선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또 순간 세세뇽 선수를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에게는 골찬스가 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완벽히 리버풀 선수들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로비 파울러는 손흥민의 골장면은 쉽게 생각하면 리버풀 선수들이 실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리버풀 선수들의 실수가 아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토트넘 선수들의 완벽한 플레이였다라고
토트넘 선수들의 플레이를 추켜 세웠습니다. 또한 이 득점 과정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손흥민 선수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스 안으로 가로질러 들어와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죠. 훌륭한 슈팅이었고 위대한 공격수의 표본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자신이 기회를 직접 따낸 것입니다. 공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측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잘 넣은 골입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과정에 대해서 그는 손흥민을 포워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플레이였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현재 수많은 세계 언론들을 비롯해서 축구계 레전드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득점왕이 되는 것보다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세계 축구 팬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또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앞으로 손흥민 선수 남은 일정 부상 없이 무탈히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흥민 선수의 20호 골 활약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목표는 모두 정당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남은 3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기록할 것이고 득점왕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손 선수는 때때로 도우미 역할에도 충실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골까지 기록해주는 토트넘의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나는 손흥민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스탯을 보세요. 손흥민은 20골을 넣는 동안 단 한 번의 페널티 골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시즌 골든부츠는 손흥민입니다. 손은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다. 토트넘은 단순히 그의 경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또한 그가 살라와 달리 완벽한 스트라이커이자 파트너의 득점을 돕기 때문에 골든부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이집트의 득점왕 경쟁이 매우 흥미롭군요. 손흥민은 20골 중 PK 0골 살라는 22골 중 PK 5골.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현재 런던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손흥민입니다. 그 다음은 해리 케인입니다. 저는 토트넘도 리버풀의 팬도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팬입니다.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골을 기록해 주어 맨시티에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팀의 레비는 더 많은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더 많은 주급을 주어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경기력이 쇠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는 이미 10년간 보여준 경기력만으로도 충분히 레전드 선수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기록이다. 20개의 필드골을 넣는 중에 단 하나의 PK골도 없다는 게 놀랍지 않아? 나에게 이것은 승리나 다름없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